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죠. 소셜벤처라는 정의를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내리시는데요. 사실 경제 조직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일반 기업이면서 소위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인 어떤 인준이나 확인을 받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셜벤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훨씬 더 커버를 크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벤처기업협회가 만들어졌고 97년도에 벤처기업법이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해석을 잘못했다고 봐요. 벤처기업을 받으면 안 되고 혁신기업으로 받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혁신기업으로 받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소셜벤처라고 하면은 사회혁신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혁신이 기술혁신보다 상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셜벤처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업, 이런 정도로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일반 기업 중에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또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저는 소셜벤처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NGO 중에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NGO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점프를 드는데, 점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정부든 대기업이든 또는 이제 대학이든 여기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들을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NGO들 역시도 소셜벤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소셜벤처 정의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사회적 경제, 그건 필요성은 워낙 이제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2007년도죠. 사회적 경제가 소위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관심을 막 받았을 때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경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안경제라는. 아마 그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생협이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바로셀로나처럼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한다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대안경제라기보다는 보안경제 아닌가? 이런 정도로 많이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이 시장 시스템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들, 극단적인 자본의 오립으로 인해서 인간소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적어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완경제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안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법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 법은 헌법, 그 아래 법 이렇게 있지만 기본법과 개별법 영역으로 약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개별법, 그러니까 협동조합법 이런 것들은 개별법인 거예요. 그런데 법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법에 대해서 관심하고 내가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든 그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같은 경우가 소위 소셜벤처 1세대, 2세대, 3세대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들이 없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벤처기업법 그때 만들어질 때 보면 95년도에 벤처기업 협회가 창립이 됐거든요. 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9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건 96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개장을 했어요. 벤처기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장이 됐다는 거. 다시 말하면
실제로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가 명확하게 확립된 이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급물살을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해들을 갖고 사회경제 기본법이든 아니면 소셜벤처법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소셜벤처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연구소에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사실은 서울시에다가 그 조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은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진짜 이제 패스트트랙을 타거나 아니면 이제 모든 여론이 좋았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시의회나 도의회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서 법을 만들 때는 조금 분위기만 좋으면 6개월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 해당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3개월 정도면 진짜 충분한 거죠. 근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위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규정한 것들을 조례에서 당장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트렌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방에서부터 만들어준 조례들이 자치법규들이 그것들이 모아지면서 필요성들이 인정되고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전환되는 이런 구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 운영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설계하실 때는 완벽하게 여시잖아요. 근데 굳이 정치 영역이나 법적 영역에 닿으면 그럼 이걸 그냥 환경이라고 보고 그냥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돕고 싶은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틀밖에 없으니까 못 돕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열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셜벤처는 이렇고 사회경제의 정의는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다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회적 가치. 그래서 소셜벤처의 정의를 제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주의를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했고요. 사회경제 기본법안에서는 사회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서 용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국회 1호 법률이 1호 법안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정의해요. 제가 왜 사회적 가치를 설명을 드리냐면 소셜벤처의 정의 안에 사회적 가치가 아주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적 이익은 우리가 그냥 다 알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이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것, 기업의 그 수익률 높아지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는 워낙 다양하게 이해되고 다양하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 말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사회적 가치 추구해. 그래서 뭐 추구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요 뭐 기부도 많이 하고요. 우리는 뭐 장애인 돕는 일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들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세요. 사회적 가치 어떤 사회적 가치 추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법적 개념을 살짝 섞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적 가치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말한 저 사회적 가치 기본 법안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저기 포커스가 이거거든요. 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지를 규정하는 게 사회적 가치 법안이고요. 그때 2010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가치 기본법안이 그때 발의가 최초에 됩니다. 2014년 6월. 그런데 그게 계속 표류하죠. 사회경제 기본법처럼 똑같이.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대 국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1호 법안으로 사회가치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그 개념들은 이 1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법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같은 항목이 사회적 가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쭉 설명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그 밖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보면 사실 이거거든요.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 사회적 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권의 보호, 안전한 삶의 유지, 보건복지의 제공, 이건 뭐 여러분들 다 너무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한국의 사회적 가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업의 역할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두 개나 들어가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이.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안 하니까.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사회적 가치를 다 고민하는데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야, 이 대기업이 너무 일 안 해. 대기업이 너무 단가 올려치기 해서 중소기업 힘들게 해 라는 개념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에 의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소위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의 강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약간 흔들려 있어요. 인권의 보호와 노동권과 인권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기회 제공이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이거든요. 이 기회 제공과 인권도 연동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사회와 공동체 보건과 이익의 지역경제 순환도 이것이 당연히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역이 높고 낮은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법 만들 때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중요한 거 이제 막 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건 이제 사회적 가치 법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에서는 아까 그 13가지를 12가지로 개념 정리해요. 사회적 가치를 똑같은. 마지막에는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이행 안에 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붙이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재생과 지역경제 순환을 아까 두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법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비판해야 돼요. 지극히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소셜벤처를 우리가 운영한다. 네, 그래서 그럼 국제적인 기준, 소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보통은 수렴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15년 동안 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세천년 발전 목표를 2000년도에 개념 수립을 했어요. 그때는 7가지 목표를 개념 정리했는데요. 8가지 목표를 개념 정리했는데 그때 이제 비판이 이거죠. 아주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개발을 다 해놓고 이 최빈국이나 개도국이 개발 좀 하려고 하니까 이산화탄소 제한하고 탄소 제한하고 이러면서 도통 경제 발전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선진국 노력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 총장을 할 때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가지로 구성하고 이 안에는 실제로 일반 선진국들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소위 사회적 가치의 세계 기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의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범위나 분야를 잘 못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조금 잘 만들었어요. 여기서 인지하실 건 3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 발전을 어떻게 시킬지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사회 발전을 어떻게 시킬지. 두 번째는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가치다. 세 번째는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가치다. 이 3가지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회 발전, 경제 개발, 환경 보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사회 발전과 관련한 빈곤퇴치나 기아 해소 같은 경우는 최빈국의 힘든 이죠. 그 다음에 또 4번째 양질 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세천년 발전 목표에는 그냥 보편적 교육 확대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다.
교육의 질도 중요해. 그래야지 이제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지. 이러면서 이제 양질의 교육으로 확대되는 거고요. 뭐 성평등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한국의 사회적 가치를 한번 엎어봤어요. 얼마나 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죠. 그런데 이제 소위 환경보호에서는 이 말도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그 법을 만들거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또는 이제 사회, 시민사회 내에서도 인지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속가능성은 그냥 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에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와 미래가 연동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미래 세대의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성이거든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좀 나오죠. 아, 내가 우리 회사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 오염 때문에 미래 세대에 나와 동일한 일을 하려는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나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속가능성을 막연하게 우리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회사는 지속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들이 미래 세대에 나와 동일한 누군가가 할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게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약간 개념적인 거고요. 기존에 막 존재하는 개념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조금 인지했고 사회적 경제도 이제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가 뭔지 아는 건 중요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하지? 라는 궁금증을 항상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세 개의 주체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그 논의를 좀 축소시켜 봤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는 국가가 있겠죠. 그렇죠. 아까 그 박항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실현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어떻게 할지를 개념 정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양한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종교 조직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 계모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학교 이런 조직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업이 들어가겠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때. 아까 말한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확대시키는데 이것들을 실현하는데 이 주체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주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이게 실현이 될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충 카테고리를 묶어보니까 한 세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인식 개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의 아까 그 13가지 중에 하나를 넣으면 뭐 예를 들면 인권의 증진이라는 첫 번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인식 개선. 그럼 이제 개인 영역으로 본다면 내가 인식 개선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식 개선과 행동의 전환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 운영할 때 우리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인식 개선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 행동 전환은 그래서 어떤 행동까지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행동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제도 혁신이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에서는 인식 개선이 되고 행동 전환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조직이나 기업의 영역에서는 인식 전환되고 행동의 전환이 인식 개선되고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런 이후에 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 제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문화가 바뀌거나
기업의 정관이 바뀔 수 있어요. 조직의 정관, 조직의 제도, 조직의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제도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국가는 무엇을 하냐면 행동 전환을 일으키게 돼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말하는 행동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법까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이렇게 펴나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정책 전환이 일어나고 이 정책 전환이 실제로 제도 혁신을 담아내게 되죠. 아주 좋은 법제도인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제도 혁신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행동 전환이 일어나고 행동 전환이 일어나니까 조직도 제도 혁신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맞도록 방식으로 가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보면 이렇게 먼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경제기본법에서 말하는 소위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실 금융도 들어가고 실제로 어떻게 지원할지도 조금 담아냈고 이런데 실제로 사회적 그 경제기본법이 구현한 것을 이 말단에서 구현이 되려면 어쨌든 조례와 시조례와 구조례가 그것들을 합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소셜벤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념들을 쭉 연결해 보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소셜벤처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왜 굳이 기업이라는 표현을 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되는 방법이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점프가 4단법인이잖아요. 4단법인. 우리 법제도가 조금 기업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게 구성되어 있는데 4단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잖아요. 그런데 4단법인이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회적 기업 신청은 기업이 돼요. 그렇죠. 그럼 기업이 되거든요. 기업이 되면 기업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벤처기업 인증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라는 이 법인체인데 그냥 비영리 법인체인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게 완전히 열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소셜혁신연구소를 제가 운영하는데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 협동조합도 동시에 운영합니다.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소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연결해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열려있어서 그래서 이 조직이란 표현을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벤처라는 영역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소셜벤처인 사회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지 좀 고민해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삶에 대한 진지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삶에 대한 진지함이 다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삶에 대해 진지하려면 그것이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게임하면 삶에 대해 진지한 게 맞죠. 그 목적은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돌리면서 게임하는 것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진지함 구분할 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능력이지만 우리가 많이 못 배우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계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감수성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가 실제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면 과거에는 공동체의 이익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원하는 이익 또는 지배자가 원하는 이익들이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대변됐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을 사는 어떤 시민들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져야지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되는 거죠.
그것은 때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여가 활동도 사실은 공동체의 이익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감수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행복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잘 모아낸 것들을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그런 가치를 좀 갖고 있다면 보다 재밌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소셜벤처 코리아라는 협회를 이제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76개의 소셜벤처가 함께 있어요. 여기는 그 중기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셜벤처 판별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반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만든 개념에 의해서 소셜벤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냐면 저는 그 소셜벤처 중에 상장하고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전국에 226개의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기초정부가 있어요. 그럼 각 기초정부에는 15개에서 25개 정도의 그 읍면동이 있어요. 읍면동. 개념 됐죠? 읍면동. 그러면 226개, 그냥 이제 그 20개의 읍면동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800개 정도 되죠. 800개. 한 개의 동에 3개 정도의 소셜벤처가 만들어진다. 2,400개면 돼요. 그리고 그 소셜벤처는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소셜벤처는 어쨌든 지역사회 문제에 천착하고 지역사회가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지역계 자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책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퍼지는 10,000개의 소셜벤처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소셜 임팩트 포럼의 목표? 또는 가치, 비전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그렇게 좀 달려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